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국어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문어쌤 유효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두 번째 수업 시간이네요. 그럼 이제 교재를 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수업 2단원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야기 간추리기입니다. 여러분의 교재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야기 간추리기가 있죠. 공부할 내용을 확인했으면 여러분의 이름을 밑에 적어주세요. 오늘 공부할 이 이야기 간추리기는요. 우리 6학년 1학기 국어 책에 나오는 2단원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인 내용을 짧게 줄여서 선생님과 공부할 것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국어책도 한번 살펴볼까요? 국어책 52쪽에 나오는 국어 2단원 이야기를 간추려요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한 이야기를 읽고 나서 거기서 중요한 내용을 짧게 간추려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일지 공부할 문제를 읽어보고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하는 거 보니까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읽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간추릴 것 같은데요. 간추리기가 무엇이죠? 간추려 봅시다. 여러분 뜻을 아나요? 간추리는 것은요. 중요한 내용을 짧게 나타내는 것을 간추리다라고 해요. 같은 말로는 요약하다.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요약하기 들어본 적 있죠? 이렇게 간추리기 혹은 요약하기란 중요한 내용을 짧게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읽고 간추리기 위해서 세 가지 활동을 차근차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활동은 당연히 이야기를 읽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질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두 번째는 읽었던 이야기 안에 어떤 구조가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은 이야기 안에 있는 중심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간추려 보겠죠. 이렇게 세 가지 활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이 준비한 화면을 보시죠. 선생님이 영화 포스터를 가져왔어요. 이거 신과 함께인데? 하면서 아는 친구들 있죠? 선생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바로 저승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영화를 본 친구들은 알 거야. 저승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승이라고 하고 이승에서 사람이 죽으면 가는 세상을 저승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저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가 바로 신과 함께예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 봤나요? 재밌었다고요? 네, 못 본 친구들은 한번 보면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갑자기 왜 저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하면서 얘기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볼 이야기가 바로 저승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제목은 저승에 있는 곡간. 지금부터 사건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저승에 있는 곡간을 읽어보겠습니다. 저승에 있는 곡간. 옛날 전라남도 영암 땅에서 있던 일이다. 영암 원님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갔다. 염라대왕님, 소인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벌써 저를 데려오셨습니까? 이승에서 좀 더 살게 해주십시오. 원님은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수명을 적어놓은 책을 들여다보고는 아직 원님의 나이가 젊어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다.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얼른 사라져라. 염라대왕은 원님을 저승사자에게 돌려보냈다. 이승으로 나가려는데 어떻게 가면 될까요?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그냥 보내줄 수는 없다. 너 때문에 헛걸음을 했으니 수고비를 내놓아라. 어떡하죠? 지금 저는 빈털터리인데. 그러면 저승에 있는 네 곡간에서라도 내놓아라. 사람은 누구나 저승에 곡간이 하나씩 있다. 그렇지만 이승에서 부자라고 해서 그 곡간이 꽉 차 있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승 곡간까지 텅 빈 것도 아니었다.
그 곳간은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한 만큼 재물이 쌓이게끔 되어 있었다. 원님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기 곳간으로 갔다. 그런데 그 곳간에는 특별한 재물이랄 게 없었다. 고작 볏짚 한 단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 사람! 남에게 덕을 베푼 일이라곤 없는 모양이네. 옆에 서 있던 저승사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어찌해 제 곳간에는 볏짚 한 단밖에 없습니까? 너는 이승에 있을 때 남에게 덕을 베푼 일이 없지 않느냐? 원님은 순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다. 생각해보니 자신은 남에게 좋은 일 한 번 변번이 한 적이 없었다. 단 한 번 몹시 가난한 안악이 아기를 낳을 때 짚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을 우연히 보고 볏짚 한 단을 구해다 준 게 전부였다. 저승곳간에 볏짚이 남아 있는 것은 그 때문이었다. 남에게 덕을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밥을 주고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옷을 주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는 것이 다 남에게 덕을 베푸는 일이니라. 원님은 자기 곳간이 비어 이승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다. 어쩐다? 그때였다. 저승사자가 핀잔하듯 말했다. 네 고을에 사는 주막집 딸은 곳간이 그윽하게 채웠는데 고을원님이라는 사람이 이게 무슨 꼴이냐?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덕진이라는 아가씨의 곳간에는 쌀이 수백 석이나 있으니 일단 거기서 쌀을 구워 계산하고 이승에 나가서 갚도록 해라. 저승사자가 원님에게 제안했다. 결국 원님은 덕진의 곳간에서 쌀 300석을 구워 셈을 치를 수 있었다. 원님은 저승사자를 쫓아 얼마쯤 갔다. 드디어 이승문 앞에 이르렀다. 저승사자는 그 문을 열며 이 컴컴한 데로만 들어가면 이승으로 갈 수 있다. 속히 나가거라 하면서 원님을 문 밖으로 밀쳤다. 원님은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은 바로 이승이었고 자신도 이승 사람이 되어 있었다. 원님은 즉시 나졸들을 시켜 덕진이라는 아가씨를 찾으라고 명령했다. 얼마 뒤 덕진이라는 아가씨가 어머니와 주막을 차려 살고 있으며 인정이 많아 손님을 후하게 대접한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원님은 허름한 선비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밤에 덕진의 주막을 찾아갔다. 덕진은 따뜻하게 원님을 맞이했다. 술을 달라는 원님에게 덕진은 술상을 정성스럽게 차려가지고 왔다. 한 잔에 2푼씩 6푼만 주십시오. 술값이 무척 싼 편이로군. 무슨 까닭이라도 있어? 다른 집에서 2푼을 받으면 저희 집은 1푼을 받고 다른 집에서 4푼을 받으면 저희 집에서는 2푼을 받습니다. 원님은 며칠 뒤에 다시 덕진의 주막을 찾았다. 원님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 돈 10량만 빌려줄 수 있어? 그렇게 하지요. 덕진은 선뜻 10량을 내주었다. 아니,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안 갚으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걱정 마시고 형편이 어렵거든 가져다 쓰시고 돈이 생기덕은 갚으십시오. 덕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원님은 10량을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생각했다. 이런 것이 만인에게 적선하는 것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덕진은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돈 수천 량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 덕진의 저승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원님은 크게 감명받아 며칠 뒤에 달구지에 쌀 300석을 싣고 덕진의 주막을 찾아갔다. 주모가 호들갑스럽게 원님을 맞이했다. 주모 딸을 좀 불러주게. 아니, 소인의 딸은 무슨 일로? 해코지하려는 게 아니니 염려 말게. 잠시 뒤 덕진은 마당에 나와 원님 앞에 다소곳이 섰다. 너에게 빌린 쌀 300석을 갚으러 왔느니라. 그러자 덕진은 어리둥절해하며 원님을 쳐다보았다. 하여튼 받아두어라. 먼 훗날 너도 알게 될 것이니라. 덕진이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원님은 강제로 쌀을 떠맡겼다. 원님이 가고 난 뒤에도 덕진은 영문을 몰라 그 자리에 멍하게 서 있었다. 덕진은 어머니와 함께 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했다. 나도 영문을 모르겠구나. 무슨 까닭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가 주인이니 네 뜻대로 해라. 그날 밤 덕진은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며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다. 어차피 내 쌀이 아니니 좋은 일에 쓰도록 하자. 그리하여 덕진은 쌀을 팔아서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강가에 다리를 놓기로 했다. 사람들은 모두가 그곳에 다리가 없어서 불편을 겪던 참이었다. 이렇게 해서 돌다리를 놓자 그 사람들은 그 다리를 덕진다리라고 했다. 네, 여러분 잘 읽어보았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읽어본 저승에 있는 곳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만들고 친구들과
친구들과 묻고 답하기를 해볼 거예요. 여기 있는 작은 원이 보이나요? 네, 교재에 있는 작은 원에 여러분이 질문을 만들어서 한번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보니까 3등분이 되어 있네요. 오! 질문이 3가지 질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추론하는 질문. 세 번째 질문은 평가하는 질문. 아, 질문에도 종류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사실, 추론, 평가. 여기 있는 책 박사님의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 박사님의 설명을 보면요. 질문에는 사실 질문, 추론 질문, 평가 질문이 있어요. 사실 질문은요.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나요와 같이 이야기 속 드러나는 사실을 묻는 질문이에요. 그럼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나요? 맞아요. 답은 바로 이야기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속에 있는 사실을 묻는 질문이 사실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추론 질문이네요. 추론 질문은 왜 했을까요? 까닭은 무엇일까요? 와 같이 이미 아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짐작하도록 하는 질문. 아, 우리 답이 이야기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짐작해야 되네요. 네, 짐작하고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는 질문이 추론 질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평가 질문. 만약 자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와 같이 너희들의 판단을 묻는 것을 바로 평가 질문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한번 예시를 볼까요? 첫 번째, 사실 질문부터 볼게요. 사건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여러분, 저승에 있는 곡간. 사건은 어디에서 시작됐나요? 답할 수 있나요? 맞아요. 이야기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실 질문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질문, 사실 질문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한 개만 적어 볼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저승사자는 원님이 이승으로 돌아가려면 무엇을 내놓으라고 했나요? 하면서 여기 이야기에 나오는 질문을 했죠. 무엇을 내놓으라고 했나요? 곳간에 모아놓은 것을 내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갔더니 볏짚만 있어서 사건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사실 질문 여러분도 완성했나요? 그럼 이제 추론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추론 질문은 답이 이야기 속에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을 곰곰이 하고 추론하면은 떠오를 수 있는 짐작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원님은 왜 허름한 선비 모습을 하고 덕진의 주막을 찾아갔을까요? 이거 답이 바로 나오진 않는데 하지만 여러분 짐작할 수 있죠. 왜 원님 모습으로 안 가고 허름한 선비로 갔을까? 아마 덕진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덕진이 원님이면은 원래 잘해줄 거 아니야. 근데 낯설고 허름한 선비에게도 잘해주는지 덕진의 마음씨와 행동을 살펴보고자 갔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짐작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추론 질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추론 질문 한 개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덕진이에게 열량을 빌렸을 때 원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덕진이가 열량을 선뜻 내줬어요. 처음 보는 사이인데. 그러니까 원님이 덕진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 깜짝 놀라는 마음, 그리고 고마운 마음, 그리고 감동이고 본받아야겠다. 이렇게 다양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론할 수 있네요. 여러분이 생각한 추론 질문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에 답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이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 질문을 한번 적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평가 질문이에요. 평가 질문은 만약에 자신이 덕진이라면은 처음 본 사람의 큰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빌려줄 수 있겠어? 고민이 좀 되죠. 쉽게 빌려주지는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쉽게 빌려주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덕진이처럼 마음이 넓은 친구들은. 이렇게 자신이 뭐뭐라면 어떻게 했을지 물어보는 것. 내가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해야 되는 것을 이런 것을 평가 질문이라고 해요. 만약 뭐뭐라면 지금부터 선생님도 평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약 내가 덕진이라면은 원님께 받은 쌀 300석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덕진이는 다리를 놓는 데 사용했어요. 근데 여러분이라면은 쌀 300석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우선 맛있는 밥을 해 먹는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부를 한다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줄 수 있겠다. 그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할지 이것을 평가하는 질문이 바로 평가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누구라면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아마 선생님의 질문을 참고하면 만들기 쉬울 거예요.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고 이야기 구조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세요 했네요. 이야기 구조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세요. 이때 우선 선생님이랑 볼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야기 구조를 네 부분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네 부분이 뭐냐 하면은 여기 있어요. 밑에 책 박사님의 글을 먼저 읽고 시작해야 돼요. 이야기는 발달, 전개, 절정, 결말로 몇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맞아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읽은 저승에 있는 곡간도 마찬가지예요. 네 부분,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답니다. 그러면은 이 네 부분 어떻게 나누는지 볼게요. 먼저 발단이에요. 이야기의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을 발단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전개예요.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세 번째는 절정이에요. 절정 들어본 적 있죠? 바로 갈등이 커지면서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는 부분을 절정이라고 해요. 마지막은 결말이에요. 사건이 해결되는 부분을 결말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읽은 이야기 저승에 있는 곳간에서 이 네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 거예요. 우선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 어디인가요? 맞아요. 영암원님이 갑자기 죽어서 저승에 있는 염라대왕을 만나는 부분으로 사건이 시작되죠. 이것을 바로 발단이라고 하죠. 두 번째, 어느 부분에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나요? 원님이 저승에 있는 자기 곳간을 확인하면서 사건이 발생해요. 거기 보니까 안에 곳간이 어때요? 비어있지. 볏짚 한 단만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갈등이 시작되고 나 어떻게 하면은 다시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지? 하면서 뭔가 갈등이 시작돼요. 그런데 긴장감이 높아지는 부분 여러분은 어디였어요? 선생님은 바로 원님이 다시 살아나서 허름한 모습으로 덕진을 만날 때 너무 긴장되고 궁금했어요. 덕진이 어떻게 대답하고 어떤 식으로 사건이 끝날지. 그래서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는 부분을 선생님은 원님이 허름한 선비 모습으로 변장해 덕진을 만나는 부분으로 선택했어요. 마지막에 사건이 해결되는 부분 어디죠? 맞아요. 덕진이 원님에게 받은 쌀로 마을 앞에 강에 다리를 놓은 부분이죠.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 다리는 바로 무슨 다리? 덕진 다리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사건이 끝난답니다. 이렇게 네 단계 바로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라고 해요. 이야기는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요. 이것을 바로 이야기의 구조라고 한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의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직접 가서 이 구조를 나누어 볼게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갔어요. 사건 전개 과정 이렇게 커다랗게 있는 것을 한번 바로 이야기 구조 몇 단계? 네 단계. 네 단계로 나눠보려고 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발단이고 전개고 절정이고 결말인지 우리가 한번 나눠봐요. 지금 보니까 시작 부분이에요. 시작은 당연히 뭐라고 했죠? 맞아요. 우리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발단이라고 했죠. 근데 어디까지가 시작이라고 하는지 사건 전개 과정. 첫 번째 1번 영암원님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갔어요. 원님이 염라대왕에게 이승에 좀 더 살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래서 염라대왕은 원님을 저승사자에게 돌려보냈다. 요거 발단 맞는 것 같아요. 또 2번 읽어볼까요? 저승사자는 원님에게 이승으로 가려면 저승에 있는 곳간에서라도 수고비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무엇인 것 같나요? 여기도 발단인 것 같아요. 이거 두 개는 발단인 것 같네요. 3번도 한번 볼까요? 원님은 이승에 있을 때 남에게 덕을 베푼 일이 없어 원님 곳간에는 고작 볏짚 한 단만 있었다. 어이구, 원님 곳간에 가서 확인했는데 볏짚 한 단만 있었어. 그러니까 원님이 어때? 긴장되지? 바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곳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정계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정계가 되네. 그리고 긴장되어서 이승으로 갈 수 없구나 하면서 생각하니 걱정이 됐어요. 그런 원님에게 저승사자는 덕진이라는 아가씨의 곳간에 쌀이 많으니까 그것을 빌려서 계산하고 이승에 나가서 갚으라고 제안했어요. 여기까지 선생님은 정계라고 생각해요. 1번과 2번은 발단, 3번과 4번과 5번은 바로 뭐? 정계! 그러면은 6번은 뭔지 한번 볼까요? 원님은 이승으로 돌아왔대요. 덕진을 찾아가지. 두근두근해요. 과연 덕진은 어떤 사람이고 왜 쌀이 많았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가죠. 그러니까 덕진은 원님에게 술값을 다른 집보다 더 싸게 주고 그리고 돈도 빌려줘요. 이래서 덕진이가 쌀이 많았구나. 이걸 보니까 7번 원님은 그동안 덕진이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돈 수천 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8번 원님은 크게 감명받아서 빚을 갚으러 왔다가 덕진에게 쌀 300석을 주었어요. 덕진은 고민 끝에 쌀을 팔아서 말 앞을 가로지르는 강가에 다리를 놓았어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가장 두근두근거리고 갈등이 커지나요? 뭔가 해결되기 직전 어디까지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해봤어요. 6번, 7번, 8번을 절정이라고 표현하고 마지막에 이야기가 끝나고 사건이 해결된 9번을 결말로 했어요. 선생님 8번 결말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9번은 딱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죠.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요. 왜 8번이 결말인지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요. 선생님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8번이 절정으로 넣었냐면요. 아직 갈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아직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원님은 덕진에게 쌀 300석을 줬는데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아니요. 덕진이가 고민하잖아요. 왜 나한테 300석 주지? 이 300석은 어디에 쓰면 좋을까? 하면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8번까지를 절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선생님과 생각이 같다면 8번까지 절정이라고 적어주고 혹시 선생님 아니에요. 저는 8번이 이미 갈등이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하면서 까닭을 설명할 수 있으면은 8번을 결말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답은 다양하답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저승에 있는 곳간에서 이야기를 4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어요. 이 나눈 부분을 다시 간추려 볼 거예요. 사건의 중심 내용을 요약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요약하는지 한번 방법을 살펴볼게요. 지금 보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까 발단으로 선택한 1번과 2번이 나와 있네요. 근데 이것을 너무 길어요. 이것을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없을까? 아래로 오니까 더 짧아졌네.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간추리기. 맞아요. 중심 내용을 간추리기예요. 이야기 어떻게 이렇게 짧게 요약했을까? 요약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첫 번째, 각 부분에서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발단이면 발단에서, 전개면 전개에서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찾아요. 두 번째,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어떻게 하면 돼요? 삭제, X 없애면 돼요. 여기에도 삭제를 하고 있죠.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결과를 찾아요. 여기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그걸 표현해요. 네 번째, 관련 있는 사건은 하나로 묶어요. 여기 봐도 관련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었죠. 그래서 위에 긴 문장을 지금 한 문장으로 묶어서 요약했어요. 여러분, 위에보다 아래가 훨씬 더 간단하고 짧게 중심 내용을 나타냈죠.
이것을 바로 간추리기라고 해요. 다른 말로 요약이라고 한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은 우리 발단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전개, 절정, 결말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전개. 우리 전개를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는데 3번, 4번, 5번을 한번 간추려 볼게요. 간추리는 방법 여기 1번, 2번, 3번, 4번을 참고하면 된댔죠. 중요한 사건을 찾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삭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나타내고 그리고 관련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 같이 묶는다. 그러면은 이 세 개의 문장을 선생님은 요렇게 한 문장으로 간추려 보았어요. 저승사자는 원님에게 덕진이라는 아가씨의 곳간에서 쌀을 구워 계산하게 하고 원님을 이승으로 보냄. 저승사자가 이제 원님으로에게 말했죠. 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승에 못 가는데 저기 덕진에게서 덕진 아가씨의 곳간에게서 곡식을 구워서 계산하고 이승으로 보내준다. 거기 가서 갚아라. 이것을 선생님이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요. 간추리기를 했죠. 여러분 어떤 식으로 간추리는지 알겠나요? 선생님이랑 똑같은 문장이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위에 있는 세 문장을 간추려 보세요. 어떻게? 바로 이렇게 교재에 적었으면 이제 전개 다음 뭡니까? 절정이죠. 절정과 결말까지 한번 간추려 볼게요. 위에 있는 교재에서 절정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그것을 중심 내용만 한번 간추려 보세요. 선생님은 절정을 이렇게 간추려 보았어요. 원님이 이승으로 돌아와 덕진을 만나고 덕진의 말과 행동에 크게 감명받아 덕진에게 쌀 300석을 갚음. 요렇게 선생님은 간추려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결말을 요렇게 간추려 보았어요. 덕진이 원님에게 받은 쌀로 말 앞을 가로지르는 강가에 다리를 놓음. 다리 놓으면서 이야기가 끝나고 모든 갈등이 해결되죠. 이렇게 한번 요약한 내용을 여러분 친구들 혹은 집에 있다면 여러분 저승에 있는 곳간 이야기를 한번 가족에게 들려주세요. 어떻게? 다 읽어주면 길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요약한 내용을 가족 혹은 친구에게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읽은 저승에 있는 곳간에 대해서 가족과 혹은 친구와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저승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아도 좋고 또 누가 떠올라요? 원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아도 좋아요. 또 주인공 덕진이에 대해서 내가 만약 덕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서로 답변해보아도 좋아요. 한번 느낀 점을 이야기해보세요. 교재에도 여러분 느낀 점을 한번 적어주세요. 마지막 7번 이야기를 요약하는 방법이에요. 이야기 요약하는 방법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의 순서를 보면서 요약하면 되는데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하며 각 부분에서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찾는다? 맞아. 이야기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중요한 사건을 찾아요. 두 번째 이야기 흐름에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삭제하거나 간단히 쓴다.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찾는다. 네 번째 여러 사건이 관련 있을 때는 관련 있는 사건을 하나로 묶는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을 마치기 전에 저승에 있는 곳간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사람은 누구나 저승에 곳간이 하나씩 있다고 해요. 여러분의 곳간은 얼마나 가득 차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교재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재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다시 영상을 보면 됩니다. 다 했으면 이제 오늘 수업을 마쳐볼게요. 오늘은 바로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면서 내용을 간추려 보았어요. 이야기 구조하면 이제 생각나죠? 몇 단계? 4단계. 바로 발단, 전개, 절정, 결말. 그리고 그 내용을 간추려 보았죠? 중요한 내용만 짧게 요약해 보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3가지 활동을 했었어요. 우리 저승에 있는 곳간이라는 이야기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 보았고 그것을 4개의 이야기 구조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요약도 해보았어요. 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눈에 기억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정리해봤어요. 배움 정리랍니다. 이야기 구조는 바로 4단계예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한번 읽어보세요. 발단은 사건이 시작하는 것. 전개는 본격적으로 사건이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절정은 긴장감, 갈등이 가장 높아지는 거고 결말은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 구조를 알고 이야기를 요약하는 방법 바로 또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 있는지 살피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삭제해요. 삐비 하면서 없애면 되죠. 그리고 중요한 사건에 일어난 원인과 결과를 찾아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관련이 있는 것이면 하나로 묶으면 돼요. 그러면은 바로 간단하게 요약이 된답니다. 여러분, 오늘 저승에 있는 곳간 이야기를 읽으면서 긴 시간 동안 간추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요약해보고 우리가 또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해보았어요. 오늘 2번째 수업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3번째 수업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